궁의 한밤중 종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동궁전 마당에 내의원 의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세자가 피를 토했다. 입술은 시퍼렇게 변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어이가 맥을 짚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임금은 침전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세자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궁 안의 모든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밤이 한 산골 소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상도 깊은 산골 작은 초가 한 채. 약초 냄새가 마당까지 배어 있었다. 다나는 절구에 약재를 빻고 있었다. 손끝이 야무졌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방 안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기침을 삼키며 의서를 읽고 있었다. 이름은 최원보. 한때 내의원에 몸담았던 의원이었다. 영모에 휘말려 삭탈관직당하고 이 산골로 숨어 들어온 지 20해가 넘었다. 그는 손녀 다나에게 의수를 가르쳤다. 정통 의서뿐 아니라 산과 들에서 얻은 민간 해독법까지 모두. 다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눈은 마을 어느 의원보다 밝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가 무슨 의원이냐? 침도 못 놓는 계집이 약을 안다고.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이웃집 어린아이가 독버섯을 잘못 먹고 쓰러졌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을 의원은 손을 쓰지 못하고 발만 굴렀다. 다나는 그 아이의 입을 벌려 토하게 하고 산에서 급히 캐온 약초를 짓지어 먹였다.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새벽이 되자 아이는 눈을 떴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이튿날 마을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계집의 처방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돌아섰다. 값을 받은 적도 인정을 바란 적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다나야, 의술은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다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날도 다나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러 산을 올랐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낯선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관아에서 나온 방문이었다. 방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다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방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자 저하 원인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매신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칠 자를 구한다. 다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날 밤 다나는 할아버지에게 묻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궁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최원보는 오래도록 화롯불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옛일을 꺼냈다. 20년 전 선왕대에 역병이 돌았다. 내가 처방한 약으로 많은 이가 살았지만 대신 하나의 자제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대신은 내 처방이 잘못되었다며 나를 영모에 엮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변명할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삭탈관직당하고 이 산골로 쫓겨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짐했다. 궁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저와 함께 가시겠다 하셨습니까? 최원보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아직 세상에 증명할 것이 남아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구나. 한양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세자가 쓰러진 지 벌써 닷새째였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병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살갗에는 붉은 반점이 돋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탕약을 올려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증세는 더 나빠져 갔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말이 돌았다. 세자 저하께서 이대로 승하하시면 어찌 되는 것인가. 이는 하늘이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 임금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 대신 어명을 내렸다.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말고 세자를 살릴 수 있는 자를 전국에서 찾으라. 의원이든 무당이든 10만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이 소식은 파발을 타고 삼남 지방까지 퍼져나갔다. 최원보는 방문을 전해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는 한때 내의원에서 세자의 조부 선왕을 모셨던 사람이었다. 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궁에 발을 들이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다나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할아버지, 저는 궁에 가고 싶습니다. 최원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그곳은 사람이 사람 목숨을 두고 흥정하는 곳이다. 다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배운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다. 결국 최원보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함께 간다. 다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여겨온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보찜 하나를 메고 산길을 내려갔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 길이었다. 가는 길은 험했다. 산적이 들끓는다는 고개도 넘어야 했고 관아마다 통행첩을 보이며 신분을 증명해야 했다. 관졸들은 늙은 노인과 젊은 여인을 수상히 여겨 몇 번이고 길을 막았다. 방문을 보고 왔다 하나 증좌가 있느냐. 최원보는 품에서 낡은 내의원 호패를 꺼내 보였다. 그제야 관졸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발이 부르트고 집신이 다 닳도록 걸었다. 다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세자의 얼굴도 모른 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걸었다. 궁에 도착한 두 사람을 반긴 것은 싸늘한 시선이었다. 내의원 문턱에서부터 어이들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산골에서 온 늙은이와 계집이라니. 어이들도 못 고치는 병을 저들이 무슨 수로. 최원보는 개의치 않았다. 다나를 데리고 동궁전으로 향했다. 세자의 처소에 들어서자 다나는 숨을 멈췄다. 세자는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입술은 검푸른 빛을 띠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나는 조심스레 세자의 손목을 짚었다. 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끊길 듯 이어지고 다시 빨라졌다. 다나는 눈을 좁혔다. 세자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눈동자를 살폈다.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손톱 밑을 확인했다. 옅은 청색이 감돌았다. 혀를 살피니 백태 없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방 안에 있던 상궁이 화들짝 놀랐다. 어이가 눈을 부라렸다. 무엄하다. 감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다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몸 안에 독이 퍼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궁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이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산골 계집이 독을 어찌 안단 말이냐. 여기 있는 어이들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다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하의 손톱 밑을 보십시오. 청색이 감돕니다. 동공도 커져 있습니다. 이는 흔한 병증이 아닙니다. 어이는 코웃음을 쳤지만 곁에 있던 늙은 상궁의 표정이 굳었다. 문득 다나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옛 가르침이 떠올랐다. 독은 냄새로도 안다.
사람의 숨결과 땀에서 나는 냄새를 놓치지 마라. 다나는 세자의 얼굴에 조심스레 코를 가까이 댔다. 옅게, 아주 옅게 씁쓸한 아몬드 향이 스쳤다. 흔한 탕약 냄새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그 순간 다나는 확신을 굳혔다. 이 소라는 곧 데뷔 전까지 전해졌다. 데뷔는 몸소 동궁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 들어선 데뷔의 눈이 다나에게 머물렀다. 내가 세자의 병을 독이라 하였다고. 다나는 바닥에 엎드렸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합니다, 마마. 증좌가 있느냐? 다나는 품에서 작은 은침을 꺼냈다. 세자가 마신 탕약 그릇에 은침을 담갔다. 잠시 후 은침의 빛깔이 검게 변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어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데뷔는 은침을 내려다보다가 낮게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저하께 독을 올렸단 말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데뷔는 다나를 향해 다시 물었다. 해독할 방도가 있느냐? 다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정통 의서에는 없는 처방입니다. 산골에서 전해오는 민간 해독법입니다. 방 안의 어이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당치도 않습니다, 마마. 검증되지 않은 처방을 어찌 저하께 쓴단 말입니까? 자칫하면 저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데뷔의 얼굴에도 갈등이 스쳤다. 다나는 그 순간 이마를 바닥에 붙였다. 만약 이 처방으로 저하께서 잘못되신다면 소인의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어애 중 우두머리인 수의 박춘엽이 나섰다. 그는 내의원에서 30년을 지낸 자였다. 마마, 소신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박춘엽은 다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가 말한 그 약재, 뎁사리 뿌리와 검은 씨앗이라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독을 몰아낸다는 것이냐? 정통 의서 어디에도 그런 처방은 없다. 다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의서에 없다 하여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는 말이 아닌 목숨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사냥꾼이 뱀에 물렸을 때, 나무꾼이 독초를 잘못 먹었을 때 이 처방으로 살아난 이가 수십입니다. 그것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박춘엽은 말문이 막혔다. 이번에는 좌의정이 나섰다. 설령 그 처방이 옳다 한들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단 말이오. 온 나라가 세자 저하의 안위를 지켜보고 있어. 다나는 좌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대감, 지금 이대로 두어도 저하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좌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과연 그 처방이 세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밤이 깊었다. 데뷔전에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대신들이 몰려와 반대의 뜻을 올렸다. 전하 산골 계집의 말만 믿고 저하의 옥체를 맡기시다니요. 차라리 어이들의 처방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임금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난 닷새간 세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어이들의 탕약도 침도 효험이 없었다. 이대로 두면 세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다. 임금은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데뷔를 바라보았다. 데뷔는 다나를 떠올렸다. 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목숨을 걸겠다던 그 눈빛. 데뷔가 낮게 입을 열었다. 전하, 저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산골 의녀의 처방을 윤호하소서. 임금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행하라. 대신 실패하면. 말을 잇지 못했다. 임금은 편전으로 홀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세자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핏덩이였던 아이가 처음 웃던 날,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임금은 두 손을 모아 쥐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용포 자락이 촛불 그림자에 흔들렸다. 한 나라의 임금이기 전에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을까 두려운 아비였다. 다나는 다시 동궁전으로 불려갔다. 품속에서 말린 약재 몇 가지를 꺼냈다. 뎁사리 뿌리 감초 그리고 이름 모를 검은 씨앗. 할아버지에게 배운 해독 처방이었다. 독초에 중독된 사냥꾼과 나무꾼들을 여러 번 살려낸 처방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 그것도 세자에게 쓰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다. 가마솥 안에서 약재가 끓어오르며 짙은 김이 피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대신들의 발걸음 소리가 초조하게 오갔다. 탕약이 완성되었다. 검붉은 빛깔이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궁녀가 세자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넣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일각이 지났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 어이가 다나를 노려보았다. 보아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다나는 세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또 일각이 지났다. 그때였다. 세자의 몸이 갑자기 크게 뒤틀렸다. 신음이 터져나왔다. 입가에서 검붉은 거품이 흘러나왔다. 궁녀들이 비명을 삼켰다. 어이가 소리쳤다. 보십시오. 저 계집의 처방이 저하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다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포졸들이 다나를 붙잡으러 다가왔다. 다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세자의 몸을 살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것은 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포졸의 손이 다나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 대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멈추어라. 방 안의 시선이 다시 세자에게 쏠렸다. 세자의 몸이 서서히 잠잠해졌다. 검붉은 거품도 잦아들었다. 과연 이것이 회복의 조짐인지 아니면 마지막 숨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숨소리가 달라졌다. 거칠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다. 다나는 재빨리 세자의 손목을 짚었다. 맥이 고르게 뛰고 있었다. 다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맥이 돌아왔습니다. 어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다가와 직접 맥을 짚었다. 한참을 짚던 어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참으로 맥이 고르다. 세자의 입술에 옅은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검푸르던 손톱도 서서히 제빛깔을 찾았다. 대비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금이 급히 침전으로 들어섰다. 세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임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세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아바마마.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어깨가 흔들렸다. 방 안가득했던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궁녀들이 소리 죽여 울었다. 다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다. 세자를 살렸다는 것은 곧 세자를 죽이려던 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순간 다나 역시 위험해질 것이었다. 세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궁 안팎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백성들은 저작거리에서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지만 궁 안 어느 전각에서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었다. 세자를 문안하러 온 종친 이현군의 낯빛이 굳어 있었다. 그는 선왕의 서자로 오래전부터 왕위를 넘보아 온 자였다. 그의 곁에는 병조판서 윤계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인적 없는 회랑에서 낮게 말을 주고받았다. 어찌된 일이오? 분명 손을 써두었건만. 산골에서 온 계집 하나 때문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 계집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세자의 병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세자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무너뜨린 다나는 이제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되어 있었다. 세자는 며칠 만에 기력을 되찾았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세자는 다나를 침전으로 불렀다. 내가 나를 살렸다고 들었다. 다나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그저 배운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세자는 다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이는 내가 처음이다. 다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궁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눈빛을 마주한 것이었다. 세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한양의 저작거리에서도 다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산골에서 온 계집이 어이들도 못 고친 세자 저하를 살렸다더라. 신묘한 재주를 지녔다더군. 하늘이 내린 의녀라고들 하네.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대부들은 여인이 궁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아녀자가 국사에 관여하다니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뒤를 봐주는 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절이 순탄할 수 있는가. 이런 수군거림은 훗날 이현군 일파가 다나를 몰아세우는데 이용하려던 명분이 되기도 했다. 그날 밤 다나는 내의원 근처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몸을 눕혔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창호지 밖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다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없었다. 그림자만 문 앞을 서성였다. 다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곁에 둔 은침을 쥐었다. 한참 뒤 그림자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나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다음 날 최원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노인의 얼굴이 어둡게 굳었다. 다나야, 궁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이다. 세자를 살렸다고 모두가 널 반기는 것이 아니다. 세자를 죽이려던 자에게 너는 이제 반드시 없애야 할 자가 되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의문이었다. 대체 누가 왜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한 것일까? 다나는 그날부터 궁 안을 조심스레 살피기 시작했다. 세자에게 탕약을 올리던 나인들의 동선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던 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동궁전 나인 하나가 자주 후원 쪽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 방향에는 이현군의 처소가 있었다. 다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큰 그림이 이 사건 뒤에 숨어 있다는 예감이었다. 며칠 뒤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다나가 머무는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다. 다나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숨을 삼키고 몸을 굴렸다. 칼날이 이불을 스치고 바닥을 찍었다. 다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게 누구 없느냐? 목청껏 외쳤다. 숙직하던 별감들이 달려왔다. 자객은 창을 박차고 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별감들이 뒤를 쫓았다. 자객은 담을 넘으려 몸을 날렸지만 옷자락이 기와 끝에 걸리고 말았다. 균형을 잃고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별감 셋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자객은 끝까지 몸부림쳤지만 결국 오라에 묶여 끌려갔다. 다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같은 밤 최원보가 머물던 처소에도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물러갔다.
노인은 문고리를 붙잡은 채 밤을 꼬박 새웠다. 다나와 최원보 두 사람 모두 노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이 소식은 임금과 대비에게 곧바로 전해졌다. 임금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다. 세자를 구한 은인을 해하려 하다니. 이는 곧 세자를 다시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금부에서 자객을 국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매질이 이어져도 신음만 흘릴 뿐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날이 지날수록 대신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흘렀다. 몇몇 대신들은 오히려 다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계집이 궁에 들어온 뒤로 흉흉한 일만 벌어지지 않소. 차라리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견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차올랐다. 세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몸을 일으켜 대신들 앞에 섰다.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살린 은인을 죄인 취급하려는 것이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렇다면 어떤 뜻이오? 자객을 보낸 자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죄 없는 이를 탓하는 것이오? 세자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세자는 다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곁에 머물러라. 내가 지켜주겠다. 다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궁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자객이 국문 도중 갑작스레 숨을 거둔 것이었다. 의금부 나졸들이 자객의 몸을 살폈다. 목구멍에서 옅은 냄새가 났다. 다나가 그 냄새를 맡고는 낯빛이 굳었다. 이것은 극약의 냄새입니다. 누군가 자객의 입을 막기 위해 옥중에 손을 쓴 것이었다. 이는 곧 배후가 궁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옥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상당한 힘을 가진 자였다. 다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독살 미수가 아니었다. 며칠 뒤 다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한 궁녀가 다나에게 정갈한 죽 한 그릇을 올렸다. 의녀님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대비마마께서 특별히 내리신 것입니다. 다나는 수저를 들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죽에서 옅은 아몬드 냄새가 났다. 산에서 배운 감각이 경고를 보냈다. 다나는 은침을 죽에 담갔다. 침의 색이 서서히 검게 변했다. 또 독이었다. 다나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이 죽을 누가 지어 올리라 하였습니까? 궁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저 다른 나인에게 전해받았을 뿐입니다. 이 일은 곧 의금부에 알려졌다. 죽을 만든 자를 추궁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다나는 그날 이후 음식을 함부로 입에 대지 않았다. 누군가 집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비는 은밀히 다나와 최원보를 불렀다. 방 안에는 세자도 자리에 있었다. 대비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짐작하는 바가 있느냐? 다나는 며칠간 눈여겨본 나인의 행적을 조심스레 아뢰었다. 동궁전 나인 하나가 자주 후원 쪽을 오갔습니다. 그 방향에는 이현군 대감의 처소가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숙부님이 나를. 대비는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확증이 필요하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이 그 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뒤 다나는 그 나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경계심을 풀었다. 나인은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다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인이 다나를 찾아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의녀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다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웠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무슨 심부름이었습니까? 나인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후원에서 낯선 자를 만나 탕약에 무언가를 섞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했다. 거절하면 어찌 되었습니까? 제 늙은 어미를 해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나는 나인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주었으니 그 죄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인의 증언은 곧바로 데뷔전에 전해졌다. 하지만 나인은 지시를 내린 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다. 늘 밤에 복면을 쓴 자였다는 것이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한동안 조정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세자의 탕약을 자주 살피던 다른 내의원 의녀 상궁 조 씨가 의심을 받았다. 그녀가 평소 이현군의 처소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의금부는 조 씨를 잡아들여 문초하려 했다. 다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대비전으로 달려갔다. 마마, 조 상궁이 이현군 대감의 처소를 드나든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대감의 병약한 노모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비는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하냐? 조 상궁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독초나 의심스러운 물건은 없었습니다. 죄 없는 일을 벌하면 진짜 배후는 더욱 깊이 숨을 것입니다. 대비는 잠시 고민하다 조 씨를 풀어주라 명했다. 억울하게 몰릴 뻔했던 조 씨는 다나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나왔다. 최원보가 오래전 내의원 시절 알고 지내던 늙은 내관을 찾아냈다. 그 내관은 이현군의 처소에서 심부름을 하던 자였다. 최원보의 간곡한 부탁에 늙은 내관은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실은 얼마 전 대감께서 병조판서 윤대감과 은밀히 만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작은 함을 병조판서께 건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함 안에 검은 씨앗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세자에게 쓰인 독의 정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증언은 곧 대비와 임금에게 전해졌다. 임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당장 이현군과 윤계상을 잡아들여라. 의금부 나졸들이 밤사이 두 사람의 집을 덮쳤다. 이현군은 순순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왕위를 노려온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선왕의 아들이다. 어찌 저 어린 세자에게 왕위가 가야 한단 말이냐. 윤계상 역시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옥에 갇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무너져 내렸다. 옥에 갇힌 이현군은 국문을 앞두고 다나를 불러달라 청했다. 의금부의 허락을 받아 다나는 옥사 앞에 섰다. 이현군은 초췌한 몰골로 창살 너머 다나를 노려보았다. 산골 계집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다나는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대감께서 무너뜨린 것은 대감 스스로의 욕심입니다. 이현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었을 것이다. 권력은 사람을 해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감께서는 그 답을 끝내 모르셨습니다. 이현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나는 뒤돌아서서 옥사를 나섰다. 등 뒤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오래도록 들려왔다. 의금부 국문장. 윤계상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이현군 대감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서서히 독살하여 병으로 위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신은 그저 대감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자객을 보낸 것도 옥중에 자객을 입막음한 것도 모두 이현군의 지시였음을 실토했다. 또한 세자의 탕약에 독을 타도록 나인을 매수한 것도 그였다고 밝혔다. 이현군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늙은 내관의 증언과 윤계상의 자백, 그리고 나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다. 결정적으로 이현군의 처소에서 검은 씨앗이 담긴 함이 발견되었다. 다나가 그 씨앗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특정 산지에서만 자라는 극독초의 씨앗입니다. 소량으로도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산골에서 자란 소인이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원보 또한 국문장에 불려나와 증언했다. 소인이 젊었을 적 그 독초가 자라는 산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희귀하여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현군 대감이 어찌 이것을 손에 넣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현군은 몇 해 전부터 사람을 시켜 그 독초를 은밀히 구해 모아왔음이 드러났다. 세자를 노린 것이 하루아침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 전체가 술렁였다. 대신들은 그제야 다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다. 몇몇은 다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말을 사죄했다. 의녀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오.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하께서 무사하신 것입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현군은 종친의 자리에서 폐서인되어 유배에 처해졌다. 윤계상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국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도 낱낱이 색출되어 죄를 물었다. 궁 안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세자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임금은 다나를 편전으로 불렀다. 다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다. 임금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세자도 이 나라도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내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다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소인은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소인처럼 신분 때문에 재주를 펼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편전안이 조용해졌다. 임금은 다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대로 하겠다. 앞으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주 있는 이를 의원으로 등용하겠다. 임금은 이어 최원보를 향해 말했다. 그대의 지난 억울함도 다시 살피겠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은인이었다. 최원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0년 만에 벗겨진 누명이었다. 세자 역시 편전 앞에 나와 다나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훗날 내가 무엇이 되든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다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저하, 그저 옥체 강령하시는 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 어명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산골과 저작거리 곳곳에서 다나처럼 재주를 숨기고 살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다나는 정식으로 내의원 의녀 자리에 올랐다. 한때 여자라는 이유로 의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산골 소녀가 이제 나라의 의녀가 된 것이었다. 그해 가을 다나는 잠시 말미를 얻어 고향 산골을 찾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때 그녀를 계집 의원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다.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다. 의녀님 오셨습니까? 다나를 업신여기던 촌로 하나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부디 용서하시오.
다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의 눈일 뿐입니다. 그 말에 촐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다나는 예전에 자신이 살려낸 아이의 집에도 들렀다. 아이는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다나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다. 다나는 그날 밤 어릴 적 뛰놀던 산길을 홀로 걸었다. 달빛이 산자락을 은은히 비추었다. 풀벌레 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다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되뇌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 해냈지요. 최원보는 궁박처소에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나가 들어서자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장하다, 다나야. 참으로 장하다. 다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다. 세자는 훗날 다나를 몇 번이고 찾아왔다. 두 사람은 신분을 넘어선 벗이자 은인으로 오래도록 서로를 아꼈다. 세월이 흘러 다나는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의녀가 되었다. 산골에서 배운 민간 해독법은 정통 의서와 함께 후대에 전해졌다. 훗날 그녀는 자신처럼 배움에 목마른 여인들을 모아 직접 의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세자가 보위에 올라 임금이 되던 날 다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 임금은 즉위식이 끝난 뒤 사람을 보내 다나를 편전으로 불렀다. 그때 그 산골 소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임금이 된 세자는 다나에게 내의원 수의녀의 자리를 내렸다. 신분이 아닌 제주로 오른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자리였다. 다나는 그 뒤로도 평생 병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산골 소녀 시절과 달라진 것은 신분뿐, 사람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계집 의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불렀다. 사람을 살리는 의녀. 궁의 어느 늙은 상궁은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해 겨울 산골에서 온 소녀 하나가 세자 저하의 목숨과 함께 이 나라의 운명까지 구했다. 권세와 욕심으로 세워진 음모는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진심과 용기로 세운 믿음은 끝내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어느 산골 서당에서는 훈장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신분이 필요 없다. 다만 진심이 필요할 뿐이다. 훗날 다나가 늙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의 곁에는 그녀에게 의술을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제자들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대대로 전했다. 두려워 말고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의원의 마음이다. 권세와 욕심으로 세워진 음모는 무너졌고 진심과 용기로 세운 믿음은 끝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신분을 뛰어넘어 사람의 목숨을 구한 한 산골 소녀의 이야기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